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목적은 G7 정상회의 참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한미 정상이 나누는 말 한마디가 언론에 전해질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원내 지도부가 진용을 갖춥니다. 부산과 수도권, 경북 이런 지역적 특색을 보인 후보군 중에 송원석 의원이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당내 세력 구도가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죠. 정청래 의원은 이미 이 대통령과의 한몸을 강조하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송원석 의원이요. 106명 가운데 60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친윤 후보로 분류가 됩니다. 106표 중 60표 과반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TK의 삼선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가 됐다는 점에서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옛 친윤 주류가 여전히 좀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어볼 소식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입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좀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허위 차임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위 차용증이라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써달라고 김 후보자가 얘기를 했고 또 밤사이에요.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명을 직접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요거 최경철 위원께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어요.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게 좀 뭐라고 좀 보세요? 대통령께서 조금 야심찬 인사를 하셨습니다.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하셨는데 호남 출신 전부 다 총리로 기용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뭐 진보 정권에서 영남 출신 대통령이 나오면 호남 출신 총리로 이렇게 보조를 맞추는 것이 상례였는데 예. 이번에는 호남 인사로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 호남에서도 약간 주목하는 인사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임명되자마자 이런 의혹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예. 이게 야권에서 제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권도 동조를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조금 돈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여권에서도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어쨌든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예. 먼저 대통령께서 좀 야심찬 총리 후보자로 내세우셨는데 예. 우리가 뭐 차를 하나 사더라도 먼저 외형부터 먼저 보지 않습니까? 예. 밖에 색깔을 어떻고 뭐 그렇게 보면 외형부터 먼저 쫙 살펴보면 2020년도에 우리 김민석 후보자님께서 재산 등록했을 때 당시 채무가 훨씬 많은 예.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채무가 훨씬 많아서 5억 8천 정도 나는 그 마이너스다. 이렇게 2020년도에 그때 아마 국회의원 당선되셔서 그때 신고를 하셨는데 지금 5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예. 나는 지금 2억 1천만 원 정도 플러스 재산을 갖고 있어. 예. 이렇게 그래서 외형으로 보니까 그 5년 동안에 한 8억 정도 벌었는 거로 나옵니다. 채무를 다 갚고 그리고 2억 천이 오버가 됐으니까 예. 플러스로 돌았었으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버는가 하면 예. 제가 뭐 제 친한 국회의원들 다 이렇게 실수령을 보면 800만 원 조금 더 받습니다. 한 달에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그러면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저금하면 한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냥 10원도 안 쓰고. 예. 그러면
5년 동안에는 5억 정도는 저금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8억이 플러스가 났다는 것인데 그러면 3억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예. 첫 번째 외형만 보면 그렇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외형은 그렇게 앞으로 해명을 하시겠죠. 근데 내부를 또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뭐 대통령께서 준비한 좋은 차가 이렇게 김민석이라는 총리 후보자는 좋은 차가 있는데 그렇게 외형도 보니까 조금 3억 정도 돈의 빵꾸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차에 누가 타고 있냐 딱 보니까 이게 뭐 강모 씨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예. 강모 씨. 그 차 안에 지금 국민들이 먼저 타야 되는데 혹시 그 차 안에 강모 씨라는 사람이 먼저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어요. 이 강모 씨가 왜 등장하느냐. 강모 씨는 2008년도에 김민석 후보자께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때 한 7억여 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예. 피선거권 5년까지 박탈을 당합니다. 그때 2억 5천만 원 정도 강모 씨도 공여자 3명 중에 1명이 강모 씨인데 이 사람이 또 그때 당시 이름을 올려요. 예. 그래서 강모 씨가 그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서 강모 씨가 또 나와요. 강모 씨가 지금 여러 의혹이 등장하는데 예. 강모 씨가 2018년 정도에 또 4천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때 강모 씨도 4천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도 또 다른 분들이 다 합쳐서 한 1억 4천만 원 정도 김민석 후보에게 돈이 차용이 되는 예.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강모 씨가 또 그렇게 두 번째 등장을 하고 근데 국회의원이 2020년도에 김민석 후보자께서 됐는데 또 예. 그때 또 강모 씨가 또 등장을 해요. 후원회장이 또 돼서 또 몇 년 정도 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모 씨가 여러 차례 자꾸 등장을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외형을 봐도 지금 돈이 별로 맞질 않고 그래서 김민석이라는 이 좋은 총리인가 이래 보니까 그 차에 뭐 강모 씨라는 사람이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하나씩만 좀 짚어봐야 돼. 예. 하나씩만 짚고 예. 해명을 들어야 되니까 지금 네. 김민석 후보자가 하나하나씩 직접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먼저요.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 그러니까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거 아니냐. 여기부터 조금 한번 짚어보세요. 뭐 의심하려고 보면 끝이 없죠. 예. 그런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세비. 그래서 한 5억 정도.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서 방송이라든가 강의 같은 것 등을 한 수입 등 이런 걸로 해서 꾸준히 이제 벌금이나 추징금을 갚아왔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 예. 결국에는 자신은 잘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갚아왔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강모 씨가 뭐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 한 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됐고 그 추징금을 갚은 거고요. 그 뒤에 한 4천만 원 정도 빌렸는데 이것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민석 후보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돈도 없고 집에서 이혼도 하고 너무 힘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예. 그 돈을 빌려서 결국 누진적 세금 부분을 갚은 거거든요. 예. 세금에서 계속 가산세가 불어나는 것들은 갚지 않으면 또 그게 고통으로 따르기 때문에 빌렸던 거고 다 갚았다는 점.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급적 피했어야 될 사람한테 또 빌렸겠어요. 예. 그건 그만큼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김민석 후보가 실력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있고 계엄 과정에 있어서도 그 계엄을 판단하는 것도 좀 어렵잖아요. 예. 누가 계엄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계엄을 판단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또 탄핵 결정 과정에서도 잘 싸워줬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을 보고 한 인선이기 때문에 예.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잘 해명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혹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혹과 설명을 해주셨고 자녀 혹시 아빠 차스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요 사적 채무 등 금전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건데 김민석 후보자가요 정치검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한번 들어보고 공통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관련한 과거 검찰과 관련한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건과 과거의 사건과 관련해서 언급한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오늘 언론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뽑고 있고요. 왜 언급을 했다고 보세요? 아마도 이제 유죄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또 국민들께 변명하기가 어렵죠. 예. 어차피 유죄는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04년 같은 경우는 SK그룹으로부터 한 2억 정도를 받은 걸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예. 그때는 이제 법인의 회사, 기업의 정치 자금 후원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다 보니까 당에 어떤 이 후원금을 냈는데 본인이 후보이다 보니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유죄를 받았다는 거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나 또 추징금은 변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정당에 어떤 후원한 건데 본인이 당시 뭐 정당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오롯이 졌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오히려 본인이 억울하겠지만 본인이 대표자고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였으니까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익을 편취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변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김민석 후보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예. 그런 모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석 후보는 이번 기회에 정치검찰의 이른바 민낯을 한번 다 밝혀보자라고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2002년도 서울시장 나가셨을 때 SK에서 2억 원 받았다는데 그게 영수증 처리가 안 돼서 그 처벌받은 것은 저는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당에서 받았는데 자기는 몰랐다가 중앙당에서 영수증 처리 안 했다가 이랬다는 게 지금 김 후보님의 해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 선거하다 보면 그 후원 영수증을 못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잘 모를 수도 있어. 그것은 이해 갑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모 씨가 자꾸 등장하는 것은 조금 소상하게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후원금 받아서 정치하면 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한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례처럼 특정 누구한테 오랫동안 교분을 맺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자꾸만 기대면은 예. 그분한테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직자는 제대로 공직 수행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모 씨가 자꾸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강모 씨가 2018년도에 4천만 원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누가 더 빌려주는데 그분이 또 강모 씨 회사의 감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강모 씨하고 영화관계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쯤 되는 분이 뭐 강모 씨인지 뭐 김모 씨인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네. 왜 이래 수십 년 동안 금전 관계가 많은지 이게 조금 국민들께서는 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한 게 지금 통장으로 다 나오니까 이게 내가 왜 가져왔고 어떻게 갚았고 이런 것을 좀 소상하게 그 해명을 해주시면 예. 국민들께서 의혹을 푸실 텐데 특정인에게 이렇게 많은 금전 거래를 한다는 것은 그분한테 좀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뭐 지금까지 정치인 생활 오래 하셨지만 재산이 2억밖에 없으시다는 것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자랑도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렴하게 해오셨다는 것인데 예. 여러 가지로 잘 해명을 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볼 때는 미심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 강모 씨의 부분에서는 왜 이리 이렇게 쪼개기 후원 비슷하게 예. 돈을 많이 빌려줬고 뭐 그리고 그분 회사 직원은 왜 빌려줬는지 이런 것들이 참 의심스러운데 정확하게 해명하시고 그렇다면 예. 뭐 큰 문제 없다면 국민들께서 수긍하실 텐데 국무총리께서 저렇게 좀 돈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받으시면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네. 조금씩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어제 오늘 여야 지도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으로 저는 해명 외에 저희가 또 뭐 덧붙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 통합을 원하고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정부라면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우려 그리고 지탄을 제대로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수근 부회장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문회 증인을 두고 지금 말이 많은데 김민석 후보자는 전체 검사들도 불러와도 좋다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인들까지도 부르겠다고 하는데 증인을 결정하는 거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청문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인들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전처와 현처까지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고 이혼한 전처를 굳이 청문회장에 불러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처가 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너무 희화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예. 전처와 현처를 제외하고 그 어떤 증인이라도 김민석 후보가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너무 여론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기간 아직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뭔가 자꾸 여론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되고 김민석 의원 또 의혹도 있습니다만 전 재산 지금 한 2억 정도잖아요. 지금 저 나이에 집도 없이 전 재산이 2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렴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최 의원께서 어떻게 보세요? 너무 사생활에 치중하는 거 그게 여론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역풍을 또 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역대 정부 청문회가 모두 그러했죠. 그때마다 뭐 여야가 뭐 이번만은 그 뭐 너무 도덕성 검증하지 말고 능력 검증하자고 했지만 그 얘기 매번 했죠, 매번 언론에서. 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도덕성 검증을 해보니까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공직 후보 추천에서 예. 정말 이 털어서 정말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좀 나와야 이게 관행이 끊기지.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 자녀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데 지금도 예. 이번에도 뭐 아들이 뭐 어떻게 법안도 만들고 뭐 이게 뭐 대학 들어가는 데 쓰였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 이런 문제는 사실 자녀까지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어찌 됐건 지금 이렇게 너무 문제가 커졌으니 그 총리 후보자께서 다 이게 검증에 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산을 못 넘어가면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도덕성 때문에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많이 뭐 여러 굴레에 휩싸였는데 또 대통령께서 임기 초반에 총리 후보자나 다른 장관 후보자들 때문에 이렇게 국정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정말 클린하게 정말 깨끗하게 국민들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총리 후보자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기도 합니다.